전라북도가 순창군의 부적절한 인사 운영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또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등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과 군산 등 전북 서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당 지역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7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정읍시가 줄어든 내년 예산안을 정읍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안을 받아든 시의회는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황윤석이 쓴 과학연구노트인 이재난구가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역사적이고 과학기술적 가치가 높다며 2023년도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순창군의 부적절한 인사 운영을 적발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순창군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근무 성적 평정 권한이 없는 직원이 실국 서열 명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서열 순위를 근거 없이 변경해 순위를 뒤바뀌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일괄 부과하고 직원 58명을 직렬과 맞지 않는 상태로 인사 발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는 순창군에 대해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등 총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읍시가 줄어든 내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세입 여건도 좋지 않은 탓인데요. 마이너스 예산안을 받아든 시의회는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무려 1,000억 원이 줄어든 정읍시. 내년도 300억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낭비적 재정 지출을 중단하고 지방 보조금 재검토와 집행 부진 사업 축소 등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읍시가 짠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1,045억 원. 올해보다 1.3% 줄어든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3,100여억 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40억 원, 지역개발과 교통, 공공안전질서 분야에 1,200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교육 분야에 683억 원, 환경 분야에 627억 원,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 460억 원, 보건 분야에 218억 원을 중점 투자합니다. 저는 취임 후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정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 주민 불편 개선, 시민안전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일상 보듬기에 중점을 두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등은 확대하고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과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사업, 또 어린이 전용 병동을 갖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사업도 눈에 띕니다. 내년도 정읍시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과 군산 등 전북 서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정읍 등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7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원은 해외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유입됐고
밤부터 점차 농도가 낮아질 전망이라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돼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원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 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 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 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또 수도권과 이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인데요. 올 연말이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쓴맛을 본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충격이 가시기도 전 충남도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은 건설 비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서산공항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국토부 재기획 용역에서 사업비가 예타 면제 수준으로 조정된 거로 전해집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남은 산은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는 항공 수요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내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길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제2서해대교 건설. 현재 나오나는 두 가지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중 건설 시기가 빠른 고속도로가 중점 추진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는 예타 면제와 국비사업 추진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막판 고비를 넘겨 충남 교통소외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새만금 세개 시군의 갈등으로 특별지자체 논의가 제자리 걸음에 놓인 마당에 1호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의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오로지 표심을 위한 뜬구름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전북도는 세개 기초단체의 행정체계와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의 사무에 한해 협력하는 별도 자치단체를 추가 설립하는 보관이었다고 하는데요. 김관영 지사는 후보 시절 당시 세개 시군을 넘어 익산으로까지 확대해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관할권 다툼에 이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 지사는 이달 열린 2024년 본 예산안 발표 등 여러 자리에서 관할권과 특별지자체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세개 시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황윤석이 쓴 과학연구노트인 이재난고가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천문 역사와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저술한 이재난고가 역사적, 과학기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다며 2023년도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난고는 고창군 출신의 황윤석이 조선의 온천과 구리 분류, 광물과 광산 등에 대해 기록한 친필 일기이자 연구자료로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타임캡슐로 인정받는 이재난고가 국가 중요 과학 기술 자료로 등록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 순회 전시와 역사 이야기 개발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좋은 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안 전방산 봉수유적이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봉수망을 연결하는 제5로 직봉에 포함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정연속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방산 유적은 전남 여수에서 시작해 서울 목멱산으로 이어지는 제5로 직봉 노선의 28번째 봉수로 봉수를 상징하는 연대가 웅장하고 또 형태가 잘 보존됐다고 평가됩니다. 또 학술 발굴 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창고 등 봉수의 방호와 저장 시설이 남아 있어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읍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에 있는 엘리스테이 건축물이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건축문화상 비주거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인 엘리스테이는 5m 높이의 층고와 넓은 실내 면적을 갖춰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곽희수 건축가가 설계한 엘리스테이는 지난해 세계 건축 커뮤니티에서 주관하는 세계 건축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